자, 먼저 조립도에서 한번 쳐다보면은, 솔리드웍스 2D, 솔리드웍스의 도면 기능에서 이 1번 부품을 어떤 식으로 꺼내야 될까 우선 참고를 먼저 해 봅시다. 참고를 먼저 해 보자면, 1번 부품을 여기에다가 부분 단면으로 가기 위해서 하단선을 그려놨어요. 하단선을 그려놓고 부분 단면을 사용해서 어디를 잘 보이게 투상을 시켰냐면은 이 안에 이 원통 구멍들이 있어 가지고 여기 부시가 하나 삽입이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4번 리드 스크류의 플랜지 부위가 여기에 조립되는 형상이다. 그리고 여기에 암나사보들이 배치가 돼서 뚜껑 요거를 조립하는 일자 홈부치 접시머리 볼트 요게 조립된 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절단선 배치해 가지고 부분 단면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절단선을 또 배치해 가지고 여기 카운터보 형상을 설명을 또 해놨어요. 단면도 하면은 주로 뭡니까? 복잡한 형상, 안에 있는 복잡한 형상들을 단면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 이것만 해도 구멍 형상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도 또 이제 부분 단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부분 단면으로 설명을 해놨고, 또 여기에다가 절단선을 배치해 가지고 평면도에서 가이드 축을 조립하기 위한 여기를 또 설명을 해놨단 말이죠. 자, 이거는 조립도에 단면도가 적용된 상황인데, 요거를 부품도에서 1번 부품의 부품도를 작성할 때 역시 이거를 참조하면서 타당한 부품도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1번 부품의 경우는 3면 투상을 늘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3면 투상을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세 개의 투상도를 이용해서 1번 부품은 설명을 하자. 왜? 1번 부품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고, 다른 부품들에 대해서 조립의 기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3면 투상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게 필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조립도를 보니까 다른 부품과의 조립 관계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 부품도를 작성할 때에도 이런 조립 관계에 관련된 단면도들이 잘 적용이 되게 구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반드시 얘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조립도를 반드시 따라서, 조립도에 대한 것을 반드시 따라서 부품도 작성할 때 그렇게 단면도로 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우선은 모체뷰로 꺼내야 되죠. 뭐를? 뷰 레이아웃에 모체뷰, 도면 모델뷰죠. 네. 모델뷰 기능을 이용해서 01 고정조로 우리가 부품명 지정한 거죠. 고정조 요 부품을 열기해야 되겠습니다. 열기해야 되는데, 먼저 주투상의 방향, 정면의 방향을 뭐로 결정을 해야 될까? 정면의 방향이 어디가 되는 게 좋을까요? 조립도에서는 여기가 정면이죠. 근데 부품도에서는 부품을 만드는 도면이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이렇게는 형상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측면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요.
우측면으로 요거가 그 부품 작성할 때는 우측면 평면에서 그려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것이 요 방향이 정면 보기 방향으로 부품도 기준에선 부품도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요게 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를 주 투상도로 생각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래서 고정조였는데 오타를 또 했네요. 고정조 부품을 열 때 어느 것을 그래요. 그 정면도로 할지 정면 방향을 가지고 정면도를 하기는 하게 했어요. 그게 딱 이제 맞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모델 뷰 갑니다. 모델 뷰 해가지고 이쪽으로 좀 옮겨놓고, 자,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 찾아보기 버튼이죠. 요거 눌러서 모델 뷰에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고정조라는 부품을 찾아줍시다. 고정조라는 부품을 찾아줄게요. 자, 그러면 고정조를 열기 했어요. 저는 방향이라는 거에 방향 요거에 이 미리 보기를 체크 켜놨습니다. 체크 켜놨어요. 그래서 현재 정면 방향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얘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이게 정면 방향으로 주투상의 방향으로 쓰는 게 딱이라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요게 이 부품의 형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보기 방향이죠. 정면도의 역할이 뭡니까? 부품의 기능, 형상에 대한, 모양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치수들을 집중해서 부품의 모든 가공의 위치나 치수들 이런 거 설명하기 가장 좋은데, 그 투상도를 정면도로 우리는 삼는 거죠. 마침 요 파트 파일의 정면 보기 방향이 정면도로 쓸 투상도에서 삼각법에서 정면도로 사용할 것으로 딱이에요. 그래서 요거로 배치를 할게요. 근데 요거를 딱 이렇게 또 내려보세요. 스크롤 내려보시면 옵션은 됐고 표시 유형은 은선 제거로 되어 있죠. 표시 유형은 은선 제거. 이것도 역시 기본값이에요. 수문선은 잘 안 써요. 수문선은 표시하기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배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크롤 내려보니까 배율은 시트 배율 사용으로 되어 있죠. 시트 배율 사용. 조금 더 스크롤 내려봅시다. 요 투상뷰를 배치하기 전에 뭐를 마저 체크해야 될까요? 제일 밑에 있는 거죠. 나사산 표시를 품질로 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뷰를 하나 열어놓고 시트 배율을 사용하느냐, 나사산 표시를 쓰느냐. 시트 배율 사용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시트의 속성 요거 1:1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그대로 쓰느냐, 그거 이야기인 셈이고, 나사산 표시 고품질은 왜 쓰는 거예요? 요런데 앞나사들이 있죠. 앞나사들이 제대로 디스플레이 되게 하려고 고품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 1번 부품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도면 영역에서 좌측 상단에 클릭해 놓으시면 돼요. 한 요 정도 여백들은 좀 남겨 놓을게요. 클릭. 자, 클릭해 놓고 커서를 빼면은 투상도를 추가로 더 배치할 수가 있어요. 모체뷰, 요거를 모체뷰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꺼낸 이 부품도에서 처음 꺼낸 거를 모체뷰라고 이야기하고, 투상도 기능을 이용해서
요렇게 투상도 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빼면은 바로 생기는 거 요런 것들을 종속 뷰라고 이야기해요. 종속 뷰. 예, 솔리드웍스 기능 용어들이에요. 종속 뷰. 얘는 모체 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뷰를 배치할 때 모체 뷰만 먼저 배치하고 종속 뷰는 지금 안 꺼내는 거죠. 나중에 필요할 때 요거를 꺼내는 거예요. 그죠? 필요할 때 꺼내는 거고. 왜? 단면도를 쓸지 뭐 그런 것들은 계속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속뷰는 바로 마우스 움직여 가지고 클릭해 가지고 배치하지 말기. 그러면서 요 기능은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확인 버튼 아까 떴던 거 요거 누르거나 ESC 키를 눌러 가지고 ESC를 완전히 눌러서 뷰를 요거 마무리하기. 그러면 현재 어제 하던 이 5번 가이드 축을 꺼낼 때 우리가 시트 속성을 사실 봤습니다. 요거 시트 속성을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속성 들어가가지고 배율이 1대1이고 용지 설정 그대로 보이는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뷰를 갖다 놓고서 시트 속성 확인하는 것까지는 굳이 안 해도 돼요. 배율 1대1이니 이런 거 확인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요거 할 때 아까 나사산 표시 고품질 했고, 그러면 뷰를 처음 꺼낼 때 뷰를 처음 꺼낼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세 가지 배율이 1대1이었는지 하고 나사산 표시가 고품질이었는지 요거 했고, 하나가 더 남았죠. 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뭐를 마저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접선 숨기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요 세 단계는 뷰를 꺼낼 때 모체 뷰를 하나 꺼내 놓았을 때 반드시 이 세 단계는 꼭 해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마우스 우클릭 해놓고 접선, 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놓고 접선에서 보니까 접선 숨기기 안 돼 있죠. 요거 반드시 클릭해 주시기 바래요. 물론 얘는 이제 탄젠트 모서리, 필렛이 들어간 모서리 그런 것들이 없어서 상관없습니다만, 모체비를 꺼내 놨다 그러면 무조건 이 세 가지 확인하는 거를 기계적으로 꼭 해주세요. 나중에 안 돼가지고 그 다른 투상뷰 꺼내는데 접선 모서리 다 표시되고 그거 그대로 캐드로 넘기고 그러면 이게 다 감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체뷰 하나 꺼내놓고 이 세 단계 처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이렇게 윈도우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중심 마크들 표시가 떴는데 얘네들은 지워주세요. 중심 마크 표시 뜬 거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윈도우 방식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중심 마크 표시 뜬 거 선택 다 하시고 지워주시고요. 자, 경선씨 혹시 또 다운될 수 있으니까, 어제처럼 또 저장 안 될 수 있으니까 세이브 한번 누릅시다. 경선씨 세이브 했어요? 또 나중에 또 아이고야 세이브 안 됐네 그러지 말고. 자, 태원씨도 잘 되고 있어요? 태원씨도 집에 파일 다 열어서 했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볼 거는 그 우측 면도를 뭐 어떻게 표현할까 요런 이야기하고도 같이 되는 셈이기도 하고, 내부 형상을
형상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내부 형상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 구멍 형상들이죠. 여기 또 암나사 형상들이죠. 여기도 암나사 형상들이죠. 여기는 그 카운터보하고 조립되는 자리죠. 여기는 또 카운터보가 아니고 그 5번 부품하고 조립되는 자리죠. 여기는 다른 부품하고 조립하기 위한 카운터보 자리죠. 여기는 4번 리드 스크류하고 조립하는 자리고, 그거에 대한 암나사가 또 있고, 요거는 3번 물림판이라고 부품명 프린트에 있는 그거하고 조립하기 위한 자리예요. 하하, 요것들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표시한 자리들 보이나요? 즉 내부 형상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단면도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런 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단면도라는 거를 앞서 한번 써 봤어요. 눈으로만 잠깐 보세요. 단면도라는 기능을 써봐서 이 절단선을 세로 방향으로, 요게 이제 단면도 버튼 눌려져 있는 게 원단면으로 가는 거죠. 원단면은 뭡니까? 2분의 1로 물체를 떼어내는 거죠.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또는 수평 방향도 있는데, 자, 수직 방향으로 선택해 가지고 내가 여기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하면은 여기 3번 부품하고 조립하기 위한 구멍 설명을 할 수 있고, 단면도로 요거도 설명할 수 있고, 이 리드 스크류가 들어갈 이 자리도 표현할 수 있고, 다 좋은데 여기를 못하네. 여기 구멍들을 표현 못하네. 이랬을 때 우리는 요거를 요렇게 배치를 해 놓고 단일 옵셋이라는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일단 잘 눈으로 보세요. 단일 옵셋이라는 기능을 쓰면은 절단선을 한번 꺾어줘요. 요 기능을 쓸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2분의 1로 이렇게 절단하는 절단선이에요. 근데 내가 이 단일 옵셋이라는 거를 선택하면, 꺾는 지점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될 때고, 꺾는 지점을 어디로 선택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요렇게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같이 표현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절단선을 여기로 꺾지를 않을 거고, 여기 카운터보 자리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꺾는 점은 여기쯤으로 꺾는 점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번 클릭하고, 요 기능 클릭하고 난 다음에 꺾는 지점을 먼저 클릭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쯤을 클릭할 때는 여기 센터에서 슬쩍 커서를 댔다가 이렇게 딱 파선으로 보면서 2번 포인트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3번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먼저 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자, 요거 단일 옵셋 딱 클릭해서 여기쯤에서 이렇게 딱 클릭했어요. 1번 클릭했죠? 그 다음에 2번 클릭할 자리는 여기 구멍 쪽에다 슬쩍 대가지고, 그냥 이 구멍 센터를 클릭합시다. 이게 더 편하니까. 자, 구멍 센터 쪽을 딱 클릭해 버렸어요. 그러면 절단선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절단선이 구멍 형상을 두 방향을 딱 이렇게 설명하게 되죠. 이거를 직각절단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는 계단 단면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모양이 계단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계단 단면이라고도 하고 직각절단이라고도 해요. 요 용어는 어디? 제도에서 하는 용어이고, 절단선을 단일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거는 솔리드웍스에서의 기능명이죠. 솔리드웍스 기능명은 절단선을 배치할 때 단일 옵셋으로 간다. 제도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를 직각과 계단 절단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나는 확인을 누를 거예요. 확인을 누를 거예요. 확인을 눌러서 단면도를 배치할 자리를 클릭해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클릭해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구멍 영상들, 여기에 있는 구멍 영상들은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있죠. 아, 쌤, 기왕에 하는 김에 여기 거도 하지요. 여기 거도 하지요. 즉 뭡니까? 절단선을 꺾을 때 요렇게 꺾어서 요렇게 가지요. 여기 때문에 이 절단의 모양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피해서 우리는 요렇게 꺾었어요. 요렇게 꺾은 거예요. 그러면 요 영상은 쌤 어떻게 하나요? 이거 평면도 사용하면 됩니다. 평면도에다가 요런 식으로 깎는 부분 단면도를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부분 단면도를 평면도에다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멍 형상들은 일단 우측면도 위치에 직각절단을 이용해 가지고 단면도로 배치 설명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찬찬히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어떤 순서로 하는지 잘 보셨죠? 이제 같이 합니다. 자, 먼저 단면도 기능을 선택을 할 거고요. 수직 방향으로 절단선을 수직 방향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절단선 수직 선택할 거고, 먼저 절단선을 배치를 하고 센터 클릭해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단일 옵셋 선택해서 꺾어서 절단선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우측면도 위치에 배치하는 거죠. 단면도를 배치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단면도 1번 클릭. 그 다음에 절단선을 수직 방향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커서로 원형 모서리에 슬쩍 갖다 대면 센터 포인트가 표시가 되죠. 이 단계까지 다시 정리해드리면 1번 단면도 선택된 상태에서 절단선을 수직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2번 커서를 여기 원형 모서리 같은데 가져다 대서 센터 표식이 떴을 때 거기다 커서를 가져다 대고 일치 중심에 일치 요렇게 클릭해 주는 게 3번. 그러면 기본적인 세로 방향의 절단선 배치가 끝나요. 여기까지는 잘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은 요 옆에 빠른 실행 아이콘이 떴고, 요거 단일 옵셋이라는 게 요렇게 아이콘이 있어요. 왼쪽에서 두 번째 거, 빠른 실행 아이콘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거 보시면 단일 옵셋이 있어요. 요게 절단선을 한번 꺾는 지점 사용하는 거죠. 단일 옵셋을 사용할 때 꺾을 지점을 먼저 1번으로 선택한다. 그 다음에 갖다 놓을 자리를 커서를 역시 여기 슬쩍 가져다 대가지고 원형 모서리의 센터가 표식이 뜨면 거기 그냥 바로 클릭해서 일치 보고 클릭해서 2번 요렇게 해가지고 절단선이 요렇게 배치되게 그렇게 합시다. 단일 옵셋 꺾을 지점 클릭. 그 다음에 원형 모서리에 이렇게 슬쩍 갖다 대서 센터가 표시되면
중심에다가 일치 아이콘 보면서 클릭 할 수 있죠. 그래 놓고 빠른 실행 아이콘에서 이제 다음에 또 뭐 할래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어요. 확인 버튼 누르고 이 배치될 자리를 우측면도 방향에다가 클릭해 주면 되겠어요. 자, 요거 성공하셨나요? 혹시 헷갈릴지 모르니까 요거 조금 머리 아팠을 테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단면도 기능에서 원단면 버튼 눌려져 있고 절단선은 수직 요거를 사용해서 내가 커서로 이렇게 센터 부분을 클릭을 했어요. 절단선 배치했고 단일 옵셋으로 빠른 실행 아이콘에서 단일 옵셋으로 옵션을 선택하고 먼저 꺾여질 지점 기본 절단선에서 꺾여질 지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꺾여진 절단선이 지나갈 위치를 카운터보의 중심점 여기에다가 일치를 보면서 클릭하기. 그러면 빠른 실행 아이콘이 또 떠서 그 다음 옵션 뭐 다른 거 쓸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더 이상 할 거는 없어요. 확인 버튼 누르고 우측면도 위치에 우측면도를 놓을 투상 위치인 셈이죠. 여기에다가 단면도를 배치하는 것으로 끝.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잘 하셨나 보네. 좋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이고 이걸 클릭했네. 여기 형상이 마저 설명이 돼야 되죠. 5번 가이드 축이 조립이 될 자리가 마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절단선을 이쪽에다 단면도 하면서 절단선 배치를 못했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에다가 평면도를 하나 끌어 놓을 거예요. 그래 놓고 요거를 부분 단면으로 이렇게 자유곡선으로 스케치를 한번 해서 폐곡선 잡고 그거를 부분 단면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부분 단면이 평면도에 표시되게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순서대로 하는 거를 하나씩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투상도를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투상도를 배치해야 되겠는데, 자, 요거 할 때 요런 아이콘이 뜹니다. 이 뷰를 모체뷰 이거 클릭할 때 빠른 실행 아이콘으로 요런 투상도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더 확대하면 창을 벗어날 것 같아서 요런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누른 상태에서 투상도 기능을 사용하는데 마우스 커서를 여기쯤에다 놔두고 평면도 위치에다가 투상도 기능으로 새로운 투상 뷰를 평면도 위치에다가 클릭해서 배치해 볼게요. 자, 다시 저는 이 모체뷰를 한번 클릭했습니다. 모체뷰를 한번 클릭했어요. 투상도라는 기능이 요거 있죠?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투상도 요거를 평면 위치에다가 클릭해서 배치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투상도를 더 배치할 수 있는데 굳이 더 할 필요 없습니다. ESC 눌러서 종료하면 되겠어요. 자, 지금 현재 우리는 평면도를
투상도 모체 뷰 클릭해서 투상도 기능을 선택하고 그리고 평면도 배치를 한 거예요. 평면도 배치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평면도로 배치된 이 뷰를 더블 클릭하고 스케치 탭 눌러서 자유곡선 요걸 사용해서 부분 단면의 경계를 폐곡선으로 스케치해 줄 거예요. 자, 요 순서대로 갑시다. 평면도 위치에 있는 이 뷰를 더블 클릭했어요. 요래 놓고 지시선 탭으로 왔어요. 네, 스케치 탭이죠. 말이 1교시라 그런가? 네. 자, 자유곡선을 스케치 탭 눌러가지고 선택을 하는데요. 자유곡선을 스케치 탭을 눌러서 자유곡선을 선택하는데 한 여기쯤을 한 3분의 1 정도를 생각하면서 1번 찍고 2번 찍고 3번 찍고 4번 찍고 5번 6번 7번 그리고 1번으로 다시 되도록 할게요. 즉 요래 클릭 끝점 일치 보면서 이 자유곡선 스케치를 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동글뱅이 2개 떠야 돼요. 끝점 일치가 뜨게 요렇게 해놔야 폐곡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죠?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상황에서 폐곡선을 이제 완성했다면 뷰 레이아웃 탭으로 다시 가서 폐곡선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폐곡선이 선택된 이 상태에서 부분 단면을 사용해요. 부분 단면 실행하는데 미리 보기를 체크하시고 그 단면의 깊이가 얼마가 적용돼야 될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거 미리 보기를 체크해서 보면은 절단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10mm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로 배치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 바깥 모서리 여기에서부터 이 값을 수치를 미리 측정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부분 단면을 쓰기 위해서 방법인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또 돼요. 수치를 입력하지 않아도 또 돼요. 뭐냐면 이 원형 모서리를 아예 클릭해 버려요. 요 모서리를 클릭해 버려요. 그러면은 절단선이 여기에 바로 배치가 돼요. 자, 미리 보기 상태에서 이 절단선 배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깊이의 값을, 절단선의 깊이의 값을 수치로 입력하는 걸 해도 되지만, 비록 부분 단면이 표시될 뷰는 요거지만, 미리 보기 상태에서 뜨는 이 절단선의 위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른 뷰에서 해당한 형상을 서클처럼 보여지는 이 원형 모서리를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그 중심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렇게 함으로 여기에 부분 단면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찬찬히 해볼게요. 자, 폐곡선 선택된 상태죠.
뷰 레이아웃 왔어요. 뷰 레이아웃 왔어요. 자, 부분 단면도 요 버튼 클릭합니다. 부분 단면도 클릭합니다. 그래 놓고 미리 보기 체크를 해주세요. 부분 단면 속성에서 미리 보기 요거 체크했죠? 찾으셨죠? 요거 체크 하니까 절단선의 위치가 요 모서리에서 요만큼 이렇게 10mm 내려와 있습니다. 요렇게 미리 보기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절단선이 여기까지 가게 하려면 이거를 다 계산을 하거나 측정을 미리 해 놨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한다? 깊이 값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 모서리를 그냥 클릭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서리 선이 클릭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뭐를 이렇게 모서리, 구멍에 원형 모서리 클릭됐나요? 클릭하고 뭐 이게 실시간으로 절단선이 안 움직이는 분들은 휠을 누른 상태에서 살짝 움직이면 절단선이 이 원형 모서리의 중심을 지나가게 이동이 됐음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원형 모서리고 절단선이 같은 색깔로 하긴 그렇고, 절단선이 이렇게 중심을 지나가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절단선을 배치하는 거는 그 정면 투상에다가 배치한 거지만, 부분 단면을 사용하는 것은, 부분 단면이란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평면도잖아요. 여기에 절단의 모양이, 단면의 모양이 정확하게 디스플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를 한번 찬찬히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케치할 뷰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했어요. 평면도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했어요. 스케치 탭으로 가요. 스케치 탭으로 가요. 자유곡선을 요래 이번에 좀 이상하게 제가 그리고 있죠? 일부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자유곡선으로 요 경계가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부분 단면을 실행을 해요. 뷰 레이아웃에서 부분 단면을 실행을 해요. 미리 보기를 체크를 켭니다. 절단선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다른 투상도에서 절단선이 여기에 배치가 돼 있네. 이거 안 되겠네. 자, 값을 내가 찾아서 넣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원형 모서리, 절단선이 배치될 것이 이 원형 모서리의 센터잖아요. 이 센터를 딱 클릭하는 순간 이 모서리 선이 여기 입력이 됐기 때문에 절단선이 여기 센터를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리 보기 체크해 놓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평면도가 이런 식으로 부분 단면이 잘 배치가 됐는데, 확인 누르고, 자, 일부러 제가 이 경계를 이렇게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 뷰가 현재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요 테두리 근처에 가져다 대면 도면뷰 7이라는 거죠. 자, 이 도면뷰 7의 트리를 열면 여기에 부분 단면이 포함된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 번 켰다 껐다 했기 때문에 이 도면뷰가 저는 7로 이렇게 입력이 됐는데, 여러분 거는 다를 거예요. 도면뷰가 뭐 보상씨는 몇 번이에요? 이게 4번이에요? 4번으로 떠 있거나 그런 거는 여러분이 커서를 가져다 댔을 때 어느 뷰인지 보고 관찰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디자인 트리에서도 보면은 이 도면뷰 번호의 하위 트리를 열었을 때 부분 단면이 입력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은 이 부분 단면의 경계를 수정하거나 깊이 값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할 수 있어요. 그거를 보도록 합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
앞 시간에 이제 이 뷰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커서를 해당 뷰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뷰의 번호가 이렇게 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뷰의 디자인 트리를 이렇게 열고 그러면은 사용했던 부분 단면이 뭐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 주면 내가 사용한 부분 단면의 경계를 디스플레이 해 주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해볼 거는 뭐냐면 이 부분 단면의 경계를 편집하는 것과 부분 단면의 깊이 값을 편집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 뷰를 선택하고 디자인 트리에서 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하위 트리에 있는 부분 단면 이 아이콘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스케치 편집, 부분 단면 스케치 편집이었나? 그 다음으로 피처 편집, 이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스케치 편집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부분 단면의 경계로 사용한 그 자유곡선을 편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처 편집으로 갔을 때는 부분 단면에 절단선이 배치될 깊이 값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부분 단면에서 마우스 우클릭했죠. 정의 편집과 스케치 편집이었구나. 정의 편집. 자, 먼저 해볼 거는 스케치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경계로 사용한 자유곡선을 편집할 수 있다 했죠. 자, 스케치 편집 선택했습니다. 이 스케치 편집하는 순간 현재 모드는 뭐로 들어오냐면 스케치 모드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자유곡선이 디스플레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거는 내가 찍었던 포인트들이 있죠. 자유곡선을 사용하면서 찍었던, 클릭했던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 포인트들을 내가 필요 없는 거를 지울 수도 있고 자유곡선 점을 또 삽입할 수도 있고 또는 해당 포인트를 클릭해서 이동할 수도 있어요. 먼저는 자유곡선 점을 삽입하는 거를 해볼게요. 자유곡선 점 삽입하는 걸 해볼 텐데 이 자유곡선 상에 여기에다가 내가 점을 하나 삽입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했어요. 선상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있나요? 자유곡선 점 삽입이 있죠.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자유곡선 점 삽입 요거를 이용해서 해당 지점에 클릭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이 추가가 됩니다. 할게요. 이렇게 클릭했어요. 자, 점은 복수의 개수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위치들을 더 클릭할 수도 있어요. 일단 나는 하나만 해볼 거니까 여기서 ESC 키 눌러서 이제 배치됐으니까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 자유곡선을 다시 클릭해서 선택해요. 필요 없는 점은 클릭하고 지울 수 있다고 그랬죠. 현재 이 점을 이렇게 클릭했어요. 이 점을 클릭해 놓고 이 점은 난 필요 없다. 델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버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자유곡선을 선택하면 아까 존재했던 이 점이 사라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자유곡선에 점을 추가하는 것과 삭제하는 것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점의 위치를 이동하는 거를 해볼게요. 점의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서 나는 이쪽에 있는 이 점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듭니다. 요게 마음에 안 들어요. 요거를 클릭하고 여기쯤에다가 끌어다 놓을게요. 클릭한 상태에서 끌어다 놓을게요. 클릭하고 요렇게 끌어다 놨습니다. 이랬을 때 이 표시되는 요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점의 좌우 양방향으로 점을 가운데 놔두고 양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요것을 화살표 요것을 우리는 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핸들은 요거 클릭하지 마세요. 핸들은 건들지 마세요. 곡률이 점을 지나면서 곡률이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점들을 지나면서 곡률이 자유곡선에 곡률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 자유곡선의 곡률을 세기 조절하는 핸들들인데 요거를 클릭하는 순간 다른 포인트들을 조절하고 할 때 그 조절된 핸들의 영향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포인트를 내가 이동을 시키는 걸 또 할 텐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 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다른 데 있는 포인트를 바로 클릭하는 게 아니라 여백을 한번 클릭했다가 자유곡선을 다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옮기고자 하는 점을 클릭해서 또 변경 위치를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핸들이 자꾸 디스플레이 되고 이 핸들의 영향이 계속 강하게 영향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백을 클릭하고 다시 자유곡선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해볼게요. 여백 클릭했죠? 점의 디스플레이나 핸들의 디스플레이 꺼졌어요. 여기서 자유곡선을 다시 클릭했어요. 요 점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클릭 끌어다가 놓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자유곡선 핸들이 자꾸 디스플레이 되고 그 핸들의 영향이 다른 포인트 이동시킬 때 영향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근소한 차이인데 여러분이 요거 자꾸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유곡선을 나는 편집을 다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스케치 종료를 눌러서 이 자유곡선 스케치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부분 단면 적용이 이 편집된 곡선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게 조절이 돼요. 자, 그러면 스케치 종료합니다. 여기까지 변경 잘 되셨나요? 자, 이상은 없죠? 자, 요거 한 번 더 빨리 보여드리자면 부분 단면에서 스케치 편집 해가지고 자유곡선 요거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자유곡선점 삽입을 쓸 수 있고 이때 자유곡선점 삽입은 내가 원하는 자유곡선 상에 복수의 개수로 점을 추가할 수 있다. 자유곡선을 클릭하고 내가 필요 없는 자유곡선 점을 클릭 선택하고 델리트 키로 지울 수 있다. 자유곡선을 클릭하고 자유곡선 점의 위치를 클릭해서 이동시킬 수 있고 이때 핸들이 나타난 상황에서 다른 자유곡선 점을 이동시키면 좀 지금은 또 그게 영향이 제 거는 안 뜨네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여백을 클릭하고 다른 자유곡선 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좀 이동을 시키자. 다른 자유곡선 점을 클릭해서 이동시킬 때 다른 점을 선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백을 클릭하고 자유곡선 선택하고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여 놓기. 이렇게 해야 가장 이상적으로 조절이 된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스케치 종료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스케치의 편집이었고 이번에는 정의 편집을 해볼게요. 도면 파일에 디자인 트리에서 해당 뷰의 부분 단면에서 마우스 우클릭 여기서 나는 정의 편집을 사용한다. 정의 편집을 사용했을 때 내가 이 부분 단면의 절단선의 위치가 어딘지 보고 그것을 값을 좀 조절하려면 모서리선 이거를 지우고 해당 값을 넣으면 되겠네요. 지금 요거 모서리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게 50이라고 떠 있는데 모서리선 요거 클릭해서 선택이 됐던 거 요거를 저는 삭제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삭제로 지우고 깊이 값을 여기다 50으로 입력해서 비교해 볼 거예요. 자, 모서리선 있는 데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삭제. 하나씩 개별적으로 지을 때는 삭제고 선택된 것들을 싸그리 지을 때는 선택 취소였죠. 자, 삭제로 지웠어요. 자, 50 이렇게 10이었던 것도 한번 해보고 여기에다가 50이라고도 한번 입력해보고 자, 그랬을 때 절단선이 50위치 어디서부터 요 모서리부터 50위치에 표시된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 가지고 정의 편집은 종료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부분 단면에 대해서 배치하는 것을 솔리드웍스 기능으로 또 쭉 정리했고요. 자, 요래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조립도의 부분 단면을 요렇게 1번 부품에 요렇게 배치한 것보다는 아예 직각 절단을 이용해서 이 부품도를 작성할 때 직각 절단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단면을 하나 배치하고 요 자리에 대해서는 요쪽에다가 부분 단면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는 게 조립도는 그저 참고를 하시고 부품도 작성할 때 어떤 단면도를 쓸 것이냐 또는 어떤 투상도를 배치할 것이냐 요런 거를 여러분이 이 과제를 참고를 하되 부품도를 작성할 때 이 부품도의 투상도를 작성할 때 어떤 단면도법을 적용할 것이냐 어떤 투상도를 배치할 것이냐 이런 거는 부품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주석에서 중심선을 추가해 봅시다. 주석 탭에서 중심선 요 기능을 이용해서 투상 뷰마다 필요한 중심선을 만들어서 추가해 봅시다. 먼저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우측면도를 한번 해볼게요. 우측면도의 경우는 얘가 직각절단이기 때문에 온단면이 돼버린 셈이죠. 그죠? 그랬을 때 온단면으로 만들어진 애들은 내부 형상을 더블 클릭하면 구멍 형상의 안쪽을 내부를 더블 클릭해버리면 해당 위치에 중심선이 생겨버리죠. 이런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현재 중심선 실행 중이에요. 더블 클릭. 그냥 더블 클릭하니까 이거 만들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형상도 내부 형상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중심선을 요래 배치되게 해보자고. 더블 클릭. 됐죠? 그 다음에 재미난 거는 이렇게 네 군데에 배치된 요 구멍들 같은 경우에도
온 단면으로 되었을 경우 여기 내부를 더블 클릭해 버리면 이렇게 중심선 생기지만 여기에도 자동으로 생겨요. 겹쳐서 여기도 생기는 셈이고요. 자, 이렇게 안쪽을 더블 클릭해 줍시다. 그러면 여기에도 중심선 생겼고 여기에도 중심선이 생겼죠. 온 단면일 경우 중심선 생성하는 게 이렇게 편리합니다. 여기 카운터 보호 자리도 안쪽을 더블 클릭해서 중심선 하나 만들어 줬고요. 자, 근데 잘 관찰하시면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암나사부에는 중심선이 두 개가 생성이 돼요. 커서를 잘 대고 관찰해 보시면 두 개의 중심선이 생성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드릴 끝의 깊이까지 중심선이 하나 있는 셈이고 나사부에 대해서 중심선이 하나 있는 셈이고 이렇게 두 개의 중심선이 있는 셈이에요. 이런 경우는 CAD에서 편집하실 때 선을 조인 명령으로 이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CAD에서 선 정리할 때 이런 거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측면도는 온단면으로 배치되는 우측면도는 중심선이 배치가 다 됐습니다. 정면도에 중심선을 배치해 볼까 하는데요. 여기는 절단선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중심선이 하나 사실 필요하죠. 근데 CAD에서 요거를 이 선을 끝점 요거 따가지고 이렇게 늘려줄 수 있으니까 세로 방향으로 요 중심선은 뭐 생략을 하도록 합니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중심선 만들기 해야 되는데 요렇게 중심선 만들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안 되겠어요. 중심 표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얘를 쓰면은 긴 선하고 짧은 선하고 긴 선하고 요렇게를 또 요렇게를 만들어 주기는 해요. 구멍 형상에다가. 근데 요거를 쓰게 되면은 CAD로 넘겼을 때 이게 블록으로 잡히기 때문에 뽀개 가지고 익스플로드 뽀개 가지고 선을 또 정리하는 작업이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 중심 표식을 안 쓸 거고 우리는 여기서도 이렇게 선 만드는 거를 뭐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 요렇게 되어 있는 방향, 요 방향, 요런 쪽으로 중심선은 정면도에서 생략을 할게요. CAD에서 하는 게 더 속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평면도 쪽은 할 게 남아있죠. 평면도 쪽은 중심선 만들 게 남아있죠. 먼저 물체의 기본 중심선부터 작업해 볼게요.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이렇게 모서리선, 외형선 클릭하면 가운데에 중심선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요거부터 합시다. 요 모서리 중심선 만들어졌네요. 자, 제 거는 중심선의 길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생성된 중심선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끝점 요거 클릭해 가지고 좀 당겨 놓을게요. 외형선하고 교차해서 나가게끔. 자, 그러면 요거는 만들어졌고 이번에는 구멍 형상 이거 같은 경우도 중심선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부분 단면이기 때문에 내부를 더블 클릭해서는 안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모서리 1번 선택하고 요 모서리 2번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중심선이 요 가운데에 이렇게 생성되게 할게요. 역시 이 중심선의 길이는 밑으로 클릭해서 늘릴 거예요. 모서리 클릭하고 중심선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중심선 선택해서 이 끝점을 클릭해 갖고 이렇게 늘려졌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 쌤 그러면은 투상선으로 여기도 중심선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도법에 맞춰서 하려면 이것도 역시 CAD에서 미러 하시는 게 편해요. 거기에 해당하는 자리를 스케치를 이용해서 그냥 1.3선 그리고 번거롭게 하느니 CAD로 넘겼을 때 이 중심선은 새로 요 중심선을 미러 시켜 주는 게 편하겠습니다. 자, 그런 거로 요런 거는 좀 생략을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정면도는 건든 것도 없죠. 중심선 만들기. 평면도 쪽하고 우측면도 쪽에 중심선 필요한 것들은 다 추가했습니다. 확인 종료할게요. 자, 세이브를 한번 눌러주세요. 세이브, 컨트롤 S, 세이브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물론 이거를 작업할 때 우리가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어요. 치수 기입할 수가 있어요. 솔리드웍스에서 부품을 생성할 때 사용한 치수들을 디스플레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요거는 눈으로만 보세요. 왜냐? 요거 하다가 스케치를 솔리드웍스 도면에서 스케치를 켜다가 다운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 요거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보여드릴게요. 이 뷰를 클릭합니다. 모델 항목이라는 것으로 가는데 얘를 클릭했을 때 치수라는 부분이 도면 치수 표시 요 버튼이 기본적으로 눌러서 살아 있어요. 그리고 중복 제거라는 게 체크가 돼 있고요. 이 상황에서 나는 이 도면뷰 3에다가 모델 항목인 치수를 자동으로 기입을 하겠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전체 모델로 변경하면서 치수들을 꺼내겠다. 이런 이야기인 셈인데 예스 해볼게요. 어때요? 보이나요? 정면도 방향에 배치할 수 있는 치수들을 디스플레이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서 끌어다 놓고 이런 거는 좀 되게 헷갈려요. 그죠? 이런 거 구멍 치수들하고 이런 것들은 좀 되게 헷갈리게 배치가 되고 있어요. 네, 구멍 형상의 치수들보다 선형으로 되어 있는 치수들을 제가 좀 끌어다가 당기면서 조절하는 중인데요. 이건 저쪽에 38이구나. 그리고 못따기 값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서 요것도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합니다. 이거를 스케치된 치수들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치수 숫자들을 바깥으로 빼면서 막 정리하고 있었죠. 여기에서 나는 M6이라는 거는 이 정면도에서 표시하는 거는 마음에 안 든다. 지울게요. 델리트.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른 투상도에서 쓸 수가 있어요. 또 20이라는 요 지름값도 제가 클릭해서 지울게요. 20파이도 지울게요. 16파이 그리고 M3이란 나사의 앞나사의 값도 지울게요. 못따기 들어간 1도 이거 지울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못따기 적용되어 있던 7 곱하기 45도 적용되어 있던 이 두 가지 다 지워요. 그리고 요 38이라는 거의 치수는 사실 이쪽에 나오는 게 더 좋으니까 이것도 정리해서 지웁니다.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요 3개 치수 정도만 지금 4개까지군요. 4개의 치수까지 남겼는데 이건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자, 이 90과 16과 38과 104를 요 정도 치수만 남겼어요. 그러면
요 우측면으로 사용한 우측면도로 사용한 온단면도 배치된 요거를 선택하고 역시 모델 항목에서 치수를 다시 사용해 볼게요. 아까 제가 뭐를 지웠었어요? 21파이라는 거 지웠었죠. 정면도에서 21파이 요거 떴던 거 지웠었죠. 여기서 지웠을지라도 다른 투상도에서 요것을 다시 켜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쌤, 그러면은 요렇게 치수 기입하는 거를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왜 비추천인가 하실 텐데, 요거를 하다 보면은 만일에 실기시험장에서 요 기능을 쓰려고 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요 기능을 쓰려고 하다가 이 메모리가 딸려 가지고 시험장에 컴퓨터에 메모리가 딸려 가지고 다운될 위험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황한단 말이죠. 그냥 CAD에서 치수를 기입하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치수들을 기입해 놨는데 이거를 DXF 파일로 넘겨서 CAD로 옮기죠. 근데 요 원점 위치를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 끝점에다 딱 옮겨 놓습니다. 원점의 위치 90의 치수, 90이라는 치수의 원점 위치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걸 외형선의 끝점으로 이렇게 옮겨 놨단 말이죠. 근데 CAD에서 이 DXF로 넘긴 이 도면을 열어보면 원점 위치가 다시 여기로 되돌아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원점 위치 또 조절해야 되고 이게 되게 번거로워요. 그리고 웍스에서는 이게 파이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CAD로 옮겼을 때 이게 적용이 될 때 그 치수 스타일의 설정이 제대로 적용이 또 매치 프로퍼티 했을 때 잘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로 정말 시간이 없다면 뷰를 선택하고 모델 항목에 치수 꺼내는 거를 하는 것도 빨리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대신에 손을 많이 탄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요 기능을 좀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1번 부품 고정조의 투상도를 배치하고 중심선 배치하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에게 다음 작업할 것을 먼저 좀 이야기할 텐데